안녕하세요.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 소이랩의 최동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리얼타임 스테이블 디퓨전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고요. 우선 사실은 이제 이 컨텐츠를 이 제작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원래는 제가 이거를 제작을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었는데, 왜냐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불안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또 녹음을 촬영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시작은 이제 저희 소이레벨 원호님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에 관련된 포스팅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데, 이 크레아라는 AI가 곧 출시가 되는데, 요즘 진짜 핫하거든요. 요거 이제 곧 저도 신청을 해놨는데, 그냥 그리기만 하면 이렇게 라이브로 결과물을 볼 수 있다 라는 걸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웨이트리스트에 올리려고 신청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이제 남경님이 또 그룹에다가 조남경님께서 조지훈님께서 만드신 이 라이브로 또 이렇게 클립 스튜디오에서 드로잉을 통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촬영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 부분을 또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물론 이걸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더 잘 되진 않겠지만 간이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리게 되었었습니다. 클립 스튜디오는 아니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A111을 사용을 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이죠. 이걸 사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외부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가지고 연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API를 사용을 해서 요 과정에 대한 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영상으로 공유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걸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재미있겠다 싶어가지고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저는 지금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강제로 내렸더니 이렇게 이제 촬영하는 박스가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정규로 만들기에도 애매하고 내용도 너무 개그스러우니까 이건 그냥 예능 정도로 봐주시겠거니 싶어가지고, 이건 너무 예능이라 뭐 100개가 넘으면은 그냥 촬영을 해서 올릴게요 라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이게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때 이래가지고요. 충분히 이렇게 예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던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러는 바람에 정말 감사하면서도 참 헛웃음이 나는데, 감사하면서도 슬픈 게, 정말 뭐랄까, 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단합력이 정말 끝내주시더라고요. 제가 눈을 떴을 때 98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러고 있어서, 제가 98개 거의 다 됐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만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만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거의 뭐 저 정말 이때 예전에 저는 재밌게 봤던 그 달나라 공약, 나영석 사단에서 했었던 그 달나라 공약의 그 마음이 이제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정말 예능으로 했던 부분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근데 승목님께서 마지막으로 좋아요 100을 만들었었습니다 해버리시면서, 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또 우등생이신 조성민 님께서 숨 참고 F5를 연타하겠습니다. 이런,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랬습니다. 네. 근데 또 그 와중에 레딧에서 이게 또 되게 핫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레딧에도 그냥 이렇게 예능 삼아 웃으라고 올렸던 거였는데, 갑자기 이제 투데이스 핫으로 등록이 돼 있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망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께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약속은 지켜야죠.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타임 스테이블 디퓨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제 AMD 라이젠 5900X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램은 64기가, 그리고 비디오 카드는 엔비디아 4090 RTX 좋은 모델이죠. 24기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VRAM 24기가요.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SD의 경우는 NVMe 4.0 4TB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으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고요. 우선은 제가 이 컨텐츠를 리얼타임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사실상 리얼타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후에는 거의 리얼타임으로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딥퓨전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 있었던 그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오픈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테이블 딥퓨전에 관련된 부분도 점차 리얼타임 형태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이전에 제가 LCM에 관련된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로라 형태로 된 것도 소개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정말 엄청나게 빨라진 걸 보여드렸었는데, 뭐 7배 이상 되는 부분도 있었죠. 어쨌든 그것들을 좀 결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 LCM 관련된 부분들은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이게 지금 벌써 레딧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핫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면서 관련된 오픈 프로젝트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한 1개월 이내에.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사용할 이 외부 툴은 지금 요렇게 요 아이디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 생성하신 이 리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거는 여기에 있는 요 저희 링크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장표도 드리긴 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이제 포지티브, 이쪽에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넣어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자동으로 여기가 채워지게 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이쪽에 이제 뭐 샘플러라든가 뭐 디노이즈라든가 이런 세팅에 관련된 부분들과 캡처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해상도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이 세팅에 관련된 부분들, 이 위에 있는 이런 세팅들을,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슬롯들이 존재하고 있고, 뭐 이제 생성이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쌓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특별한 옵션들을 더 확인하는 것들 등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누르시면은 나중에 뭐 이제 클립보드로 관련된 내용들이 복사돼서 뭐 붙여넣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림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계속 리얼타임으로 생성되고 있는,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이런 기능들도 있어요.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은 간단하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게 설치가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보긴 할게요. 우선 중요한 거는 뭐 이 윈도우즈는 당연히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스테이블 딥션 관련된 건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웹열 유저벳이라는 파일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이 커맨드, 이 아규먼트 관련된 부분에서 이 엑스포머 뒤에 이런 식으로 이제 API라는 명령어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 관련된 파일을 뭐 메모장이든 뭐든 열어가지고 이 API 명령어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실행을 해둔 상태에서 지금 리드림과 같이 두 개가 동시에 실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넷을 사용하실 분들은 당연히 컨트롤넷 설치가 되어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 .NET 6.0 프레임워크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이 리드림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줄 겁니다. 그것도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뭐 직접 컴파일 하실 분들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다운로드 관련된 거를 눌러보시면은 이제 이런 페이지를 볼 수가 있게 되시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렇게 파일이 펼쳐지게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컴파일이 되어 있는 파일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ET 프레임워크 6.0이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올 거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요거 눌러주시면 다운로드 해줄 거고 실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 전에 팁을 하나 드릴 건데, 지금 이 리드링 관련된 부분들은 세팅 값이 매번 초기화되거든요. 그 초기화되는 게 사실 초기화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세팅 제이슨 파일에 기본 값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고 싶은 거를 직접 넣어서 쓰고 싶으실 때는 이걸 열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값들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리드림이 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지금 보면 이 시드 값을 제가 원하는 숫자를 넣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휠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 랜덤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원하는 숫자를 딱,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를 고정해서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 그때는 반드시 여기서 수정을 해서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그 외에는 뭐 저는 뭐 크게 바꾸지 않고 디폴트를 사용을 했고요. 우선 좀 빠르게 보기 위해서 512 사이즈로 작업을 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방금도 보여드렸지만 기본적인 인터페이스가 이 형태이고,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곳과 컨트롤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옵션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뭐 여기는 포지티브, 여기는 뭐 네거티브, 이런 걸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위에 있는 이 네거티브 프롬프트와 여기에 있는 포지티브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각각 저장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점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제가 아까도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들 기반이니까 뭐 하나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이 메뉴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거는 여기 있는 How to Use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멈추고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이거 때문에 아마 엄청 고생을 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걸 누르면 관련된 캡처 에어리어를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이동하는 방법들이 어떤 거냐면 이 라이트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런 거를 만들어서 띄웠을 때 요걸 이동하는 게 이렇게 오른쪽, 그리고 뭐 여기 위에 마스킹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왼쪽을 눌러서 하면 되고, 뭐 이걸 지우고 싶다 그럼 요런 식으로 하시면, 미들 마우스를 하시면 또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브러쉬에 관련된 부분들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이걸 겁니다. 이의 사이즈를 조정하고 싶을 때 이 오른쪽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휠을 눌러주시면 이게 커져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조정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여기 칠했지만 조정하면은 이렇게, 혹은 여기 안에서 칠해 놓더라도 조정을 해서 리셋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걱정 없이 쓰시다가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혹은 요 안에 있는 메뉴 사용하셔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똑같이 클린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뭐 모델이나 이런 정보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딴 곳을 클릭해도 얘가 always on top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운영이 할 수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저희는 오늘 총 3가지의 컨텐츠를 시연을 해볼 거고요. 사람, 배경, 그리고 제품, 이렇게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 올렸었을 때 옵션이 잘 안 보인다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 장표도 같이 제공을 해드릴 건데, 세팅 값은 여기 있어요. 이 값 참고하셔서 뭐 응용하셔서 생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단 이제 이 해당하는 모델에 대한 로라는 저희가 또 별도로 제공드리긴 좀 어렵다, 요것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테스트니까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미지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면 이 세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살짝 옮겨봐야겠네요. 저 칸이 잘 안 보이니까. 이 정도.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었고,
칸을 딱 붙여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이거 어제 정규로 내보내기가 좀 애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보이시는 요 캡처 이미지 칸이 살짝 그 오류가 있어가지고 지금 비껴서 제가 캡처를 해야지 보여드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조금 꺼려 했었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3개를 보도록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리고 있는 의도에 맞게끔 그림들이 반영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뒷모습을 그리려고 할 때도 꽤 유용할 겁니다. 어텐션 관련된 부분들 지금 이렇게 제가 쭉쭉 그려 나가면은 제대로 그려주면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안 그려질 거예요. 거북목이네요. 제목이라서 그런가요? 자, 근데 여기서 프론트 뷰가 아니고 백뷰 이런 식으로 어텐션을 바로 잡아주시면 뒷모습을 볼 수 있게 되겠죠. 뭐 여기를 어텐션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제가 세게 넣어보면 최대한 뒤로 가는 모습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쪽에 있는 모습으로 그려내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꽤 잘 그려주는 편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림을 얼마나 더 그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반대편 모습도 굉장히 잘 그려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것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이앵글 뷰를 잘 사용을 하면요. 뭐 눈도 조금만 더 해주시면은 더 원하는 그림대로 나올 겁니다. 훨씬 더 잘 잡히게. 자, 이번에는 제가 조금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꽤나 괜찮습니다. 이번엔 뭘 할 거냐면요. 배경을 만들 거예요. 배경을 요 위에 프롬프트를 바꿔서 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그냥 한 번에 모션 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좋은데? 자, 근데 이제 재밌게 만들어 봐야 되니까 다 지우고요. 뭐 재밌게 해봐야겠죠?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뭘 해볼 거냐면 선을 일단 이렇게 쫙 그릴게요. 선을 쫙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득 소실점처럼 이렇게 배경을 하나 만들 거고요.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게 있으면 좋으니까 뭐 나무 같은 것도 하나 그려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사람도 이렇게 좀 그릴 수 있으면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이렇게 그려보면 예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다가 지금까지도 괜찮죠? 여기에 색을 넣는 겁니다. 색을 아주 아름답게 색을 쫙 칠해주는 거죠. 좋았스 하면서 어우 이미 뭐 네 된 것 같죠? 좋습니다. 구름의 하늘에 예쁜 구름이 이렇게 구름도 뭐 이렇게 살살살 만들어주고 된 것 같죠? 이런 식으로 구름 다 그렸네요. 좋네요. 그 사람도 조금만 더 이제 표현해 볼까요? 사람도 좀 그려가면서 나무도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나무도 뭐 이렇게 이쪽에다가 툭툭툭 조금만 더 밝은 색으로 쓱쓱쓱쓱쓱 쓱쓱쓱 쓱쓱쓱쓱 쓱쓱 쓱쓱 이렇게 해주니까 조금 더 예쁜 그림이 되는 것 같네요. 괜찮죠? 자, 여기에다가 뭐 바닥을 흙바닥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뭐 흙바닥 색을 좀 칠해보면 좋겠죠. 한 이 정도? 이거는 좀 아직 그러니까 한 이 정도쯤의 흙바닥 색을 짠 깔아주면은 바닥이 이제 또 다른 색깔의 느낌으로 표현이 되겠죠. 좋습니다. 어우, 그냥 바닥을 인쇄해버렸네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검은색으로 사람도 좀 더 사람답게 그려보고 충분히 바이크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우, 좋네요. 이런 식으로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뭐 저기 뭐 이제 빌딩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그려주면 되겠죠? 좋네요. 네, 이번에 또 다른 것도 해볼게요. 그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해봤는데 그냥 나와요. 이것도 뭐 색 한번 칠해볼까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색을
아이고 엄한 데다 칠하고 있었네요. 자 여기다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슥슥슥슥 해가지고 하늘의 느낌이 나도록 싹 칠해주는 거죠. 다 됐네요. 아 근데 여기 난 건물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건물을 더 그리죠 뭐. 좋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연상되쓰기. 이었어요. 저 지금 방금 건물 이었어요. 됐어요. 자 이쪽에도 뭔가 이렇게 탁탁탁, 여기도 이렇게 탁탁탁탁 다다 하니까 이제 건물이 다 됐네요. 이제 여기다가 구름을 이렇게 구름 나와라, 구름 나와라. 구름 나왔다. 아이고 다 됐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또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었고요. 야 이거는 보시는 내내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물은 뭐 건물도 이렇게 해봤고, 자 이제는 제가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순히 이제 지금 건물은 뭐 충분히 보셨으니까 그냥 그리는 것도 해봤고, 그냥 뭐 이렇게 정교한 그림 있으면 그걸 갖다 넣어서 거기다 그냥 흑다하는 걸 라이브로도 봤으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은 다 봤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병을 싹 그려주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뭐 꽃에 관련된 걸 그리고 싶다. 그럼 뭐 이렇게 꽃에 관련된 느낌으로 싹 해서 탁탁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생화까지 만들었고, 뭐 지금 보면 제가 이게 워터 리플렉션이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저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바닥에다가 이렇게 물을 싹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물결 느낌을 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물이야, 물. 이거 지금 물처럼 표현돼야 되노? 약간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물처럼 리플렉션과 함께 표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쉽게 바닥에 물, 어떤 리플렉션, 꽃 이런 느낌도 표현할 수가 있고, 뭐 필요 없으면 뭐 지우고요. 지워주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꽃 한 송이 예쁘게 뭐 이렇게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뭐 보라색 붓이어도 되고, 뭐 많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으니까 원하는 대로 그려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착착 쓱쓱쓱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것들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얼음의 어떤 그런 느낌? 아이스드 윈터 스노우 이런 것들 하고요. 스노우 느낌에 대한 표현들로 발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뭐 눈도 내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품에 대한 어떤 뭐 골디시한 느낌이나 뭐 이런 걸 더 강조를 하고 싶다면은 뭐 여기다가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의 포인트들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밌습니다.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이나 생각들을 거의 뭐 무한대로 이렇게 시도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시 해석이 되겠죠. 아까 만들었던 것도. 좋네요. 그리고 뭐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제 뭐 제품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어떤 느낌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들도 많을 거고, 그죠? 와우, 아웃 포커스도 표현할 수가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 기능은 본 것 같고요. 지금 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다 저장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그 버튼을 눌러서 계속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저장이 되면은 이 버튼을, 뭐 여기 있는 걸 버튼을 누르셔서 관련된 부분들을 따로 이런 데다가 붙여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관련된 폴더를 열어서 저장되는 것들을 다 보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아까 저장했던 거라. 그 외에 있는 부분들은 뭐 해상도에 관련된 거 여기서 이렇게 768로 올려주시면은 768 기준으로 좀 더 고해상도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라이브로 보는 데에는 약간의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뭐 저는 4090이니까 뭐 기다리는데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지만, 이제 고해상도, 좀 더 고퀄리티의 그림을 보고 싶으시다면은 저걸 768로 올려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재미있게 관련된 시연을 한번 해봤고요. 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뭐 이게 사용해 보기 전까지는 어떤 감정이 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이제 사용을 해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인물, 그리고 배경, 그리고 제품 요런 것들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제 기본적인 플로우는 요런 거였죠.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관련된 부분을 캡처를 해서 스테이블 디퓨전 API가 관련된 데이터를 내보내면 리드림이 그거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형태로 움직였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테이블 디퓨전 자체 코어는 돌고 있는데 인터페이스를 A111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경우에서 오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리드림에서 관련된 부분을 가공해서 실시간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걸 가장 마지막 부분에다 넣은 이유가 이후에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 내용에 관련된 게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이런 부분들이 파생돼서 지금에 있는 다른 어떤 리얼타임 형태의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어쨌든 이거를 유료 형태로 또 서비스에 실려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거를 또 일반 유저들이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해주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서비스니까 앞으로 저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뭐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어서 기분이 매우 좋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공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